아니,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아들 노릇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 시골에서 태어나서 과외 한번 받아보지 못했어요. 내가 너한테 왜 해준 게 없어?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너 대학도 보내주고 어학 연수도 보내줬어. 그리고 돈 한 푼 없는 네가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노후 자금 깨서 네 결혼 자금으로 줬는데 어떻게 그러니? 너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남들 다 보내주는 대학 보내줬다고 유세하지 마시죠. 이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김 씨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김 씨는 시골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아들 2명을 키웠습니다. 시골이다 보니 교육 여건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김 씨 부부는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죠.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던 첫째는 자라면서 유달리 해달라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원하는 책과 강의를 모두 구매해 주었고 학원도 원하는 만큼 보내주었지만 아들은 자신이 과외를 하고 대치동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스카이 대학을 갔을 거라며 항상 부모님을 원망했죠.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한 아들에게 김 씨는 대학교에서 하고 싶다는 걸 전부 지원해줬고 시골에서 올라와서 무시당할까봐 용돈도 넉넉하게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수도권에 올라가서부터 계속 서울에서 지원받으며 사는 다른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점점 더 부모님을 원망했고 김 씨 부부와 아들의 관계는 악화되었죠. 대학교는 졸업했지만 아들은 취업을 바로 하지 못했고 김 씨는 아들 뒷바라지를 3년이 넘게 해주었습니다. 얘야, 요즘 잘 지내니? 취업 준비한 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정 안 되면 고향으로 내려와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건 어떻겠니? 아버지, 수도권에 이름 있는 대학교 나온 제가 왜 시골에서 공무원을 해요? 그건 재능 낭비예요. 그럼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던지 해야지. 너 월세랑 생활비까지 이제 좀 힘들구나. 아니면 눈을 낮춰서 조금 작은 기업에 취직하는 것도 이제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저 금방 취업할 수 있어요. 저는 대기업 아니면 취업 안 할 거예요. 쪽팔리게 어떻게 중소기업에 들어가요? 아버지, 힘들어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김 씨는 매달 30살이 되는 아들에게 15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보내주고 있었지만 자신을 믿어달라는 아들을 매몰차게 대할 수 없어 오늘도 돈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김 씨가 먼저 들은 소식은 취업이 아니라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취업도 안 하고 모아놓은 돈도 없는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말이 의아했죠.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아들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건 축하할 일이지만 취업도 못했는데 어떻게 결혼하려고 그러니? 이번에 만난 여자의 아버지가 재산도 좀 있고 사업도 크게 하고 계시대요. 제가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 건물 관리를 해보지 않겠냐면서 나중에 사업까지 물려주겠다고 했다니까요. 아버지, 저 완전 인생 폈어요.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면 감사할 일이지만 그래도 취업은 너가 해야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아버지, 제가 그렇게 돈 벌려면 100년은 걸릴 거예요. 장인 어른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결혼해야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저 결혼할 자금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일을 하게 되면 돈 버는데 돈을 좀 모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니? 아버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자 쪽에서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결혼 진행해야 한다고. 딱 1억만 해주세요. 여자친구가 아파트 준비한다는데 제가 1억은 가져가야 꿀리지 않죠. 김 씨는 아들 이야기를 듣고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급하게 결혼을 했다가 아들이 후회할까봐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김 씨는 부부가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적금을 깨서 아들에게 결혼 자금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은 정말 빠르게 진행되었고 직접 만나본 사돈댁은 정말 돈이 많아 보였습니다.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상견례에 나와선 김 씨 부부에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자 김 씨 부부는 아들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아들은 항상 바쁘다면서 고향에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고 심지어 며느리가 김 씨 부부의 전화를 받으면 스트레스 받는다면서 김 씨 부부에게 며느리 핸드폰 번호도 알려주지 않았죠. 김 씨는 많이 서운했지만 여자 쪽에서 아들 취업까지 시켜주었기 때문에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2년 정도 아들 얼굴을 보지 못하자 김 씨의 아내는 아들에게 며느리와 같이 한번 내려오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들은 시간이 없다며 거절을 했죠. 아들 어떻게 2년 동안 고향에 한 번 내려오질 않아? 며느리도 결혼 후 우리 집에 한 번도 오지 않았으니 같이 한번 내려오렴.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 시간 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와이프는 답답해서 우리 집처럼 좁은 집에서 잠도 잘 못 자요. 시간 나면 제가 한번 내려갈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대체 얼마나 바쁘길래 그러니? 그리고 우리 집이 아무리 작아도 며느리가 잘 곳은 있어. 결혼 후 한 번도 안 오니 서운하구나. 와이프 혼자 쓰던 방이 저희 집 거실의 2배 크기는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장인 어른한테 잘 보여야 사업을 물려주시죠. 제가 사업만 시작하면 호강시켜 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김 씨의 아내는 아들과 대화를 끝내고 내심 섭섭했습니다. 김 씨가 사는 집은 30평형으로 나름 브랜드 있는 아파트였고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구입한 집을 잡고 초라하다고 말하는 아들이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엄마의 전화를 받은 아들은 마음에 걸렸는지 얼마 후 혼자 고향집에 내려왔습니다. 아들은 부모님의 안부보단 장인 어른이 얼마나 부자인지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이 얼마나 크고 월세를 많이 받는지에 대해서 떠들었습니다. 장인 어른 사업체가 제 생각보다 훨씬 큰가 봐요. 전화하는 소리를 몰래 엿들었는데 1,000억을 어디에 넣어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정말 장가 잘 간 것 같아요. 신혼집으로 구해주신 아파트도 얼마나 큰지 저는 그런 고급 아파트는 처음 봤다니까요. 역시 사람은 돈이 있어야 해요. 집이 그렇게 좋으니? 우리도 한번 초대해줘. 어떻게 결혼하더니 아예 사돈댁 아들이 된 것 같아 엄마는 섭섭해. 아내가 집에 다른 사람들 오는 걸 너무 싫어해요. 제가 이렇게 가끔씩 내려오면 되죠. 형은 2년 만에 집에 와선 돈 자랑만 하고 있어? 돈 자랑할 거면 돈이라도 주면서 해야지. 그리고 형이 대학생 때부터 취업 준비하는 동안 집에서 가져간 돈이 얼만데 그 돈부터 갚을 생각을 해. 야, 내가 다 생각이 있어. 그깟 푼돈 사업만 이어받으면 10배로 갚아줄 수 있다니까. 몇 년 안에 다 갚을 거니까 너는 신경 꺼라.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였는데 좋은 이야기만 하자꾸나. 첫째, 너는 너무 돈돈거리지 말고 돈보다 중요한 게 많다는 걸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돈만 쫓다가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어. 약간의 언성이 있었지만 김 씨 부부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느리를 못 보는 것이 아쉬웠지만 갈피를 못 잡던 첫째 아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사돈댁에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첫째 아들의 얼굴을 보는 건 여전히 쉽지 않았고 간간히 전화 통화로만 아들의 안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김 씨는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고 30년이 넘게 일했던 곳을 떠나려니 복잡한 심경이었죠. 김 씨의 아내와 막내 아들은 심란해하는 김 씨를 위로하며 은퇴 후 생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큰 아들은 김 씨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은퇴하는데 전화 한 통 없는 첫째 아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아들의 태도는 냉랭하기만 했죠. 아들 잘 지내고 있니? 나 이번에 은퇴하는데 30년이 넘게 일한 곳을 떠나려니 마음이 이상하구나. 은퇴하는 날이 이번 달이었어요? 전혀 몰랐네요. 아버지 이제 좀 쉬시면서 여행도 다니고 하세요. 집에서 쉬어 본 적이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구나. 아, 그러세요. 아버지 저 너무 바빠서 통화 못할 것 같아요. 은퇴 잘하시고 집에서 좀 쉬세요. 김 씨는 성의 없는 대답만 하고 전화를 끊는 첫째 아들에게 서운하면서 화도 났습니다. 뭔가 바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김 씨는 첫째라고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는데 가족에게 무관심한 아들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 막내가 씩씩거리며 김 씨 부부에게 첫째 아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 사진은 명절이면 항상 바쁘다며 고향에 오지 않았던 아들이 사돈 부부와 여행을 간 사진이었죠. 온 가족이 해맑게 웃으며 찍은 사진을 보니 김 씨는 그동안 무심했던 아들에게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아버지, 이 사진 좀 보세요. 명절만 되면 바쁘다면서 전화도 잘 안 받던 형이 계속 형수님네 부모님이랑 같이 여행을 다녔어요. 정말 형 너무하네요. 결혼하고 벌써 몇 년째인데 형수님은 집에 인사 한번 오질 않고 형까지 잘 내려오지 않더니 어이없네요. 그게 정말이니? 항상 바쁘다고 해서 정말 바쁜 줄로만 알았는데. 설마 매번 그랬겠니? 한 번 정도 같이 갈 수도 있지. 우리가 서운해할까봐 이야기하지 않았겠지. 내가 하도 어이없어서 사진 다 찾아봤는데 결혼한 이후부터 계속 명절만 되면 해외로 여행을 간 것 같아요. 형은 어머니랑 아버지 모시고 국내 여행도 한 번 안 갔으면서 정말 너무하네. 형 사정이 있었겠지. 네 형은 어릴 때부터 돈에 관심 많았잖아. 사돈댁이 큰 사업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잘 보이고 싶겠어. 그러니까 형한테 너무 서운해하지 말어. 김 씨 부부는 막내를 잘 다독여 형을 미워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막내가 보내준 사진들을 보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첫째는 건물 관리 일을 시작해서 돈을 벌면서도 같이 여행을 가긴커녕 내복한 벌 선물하지 않았죠. 하지만 김 씨 부부는 첫째에게는 서운한 말을 하지 말자고 다짐하며 첫째에 대한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도움 없이 일해서 먹고 사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살기로 했죠. 김 씨는 은퇴 후 잠시 집에서 쉬다가 조그만한 사무실에서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랜 기간 직장 생활을 했던 김 씨는 다시 일을 시작하니 삶이 훨씬 활기차졌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고 공무원 연금으로 노후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막내까지 취업에 성공하면서 자식들이 모두 제 앞가림을 할 수 있게 되자 김씨 부부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김씨 아내가 첫째 아들과 전화통화를 하는데 아들이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 엄마가 해주는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죠. 어머니 잘 지내시죠? 요즘 바빠서 잘 내려가지도 못하고 죄송해요. 요즘 아내도 원하는 게 많아지고 제가 장인 어른께 잘한 게 벌써 몇 년째인데 사업을 가르쳐 줄 생각도 안 하시니 마음이 조금 힘들어요. 힘드니까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 먹고 싶어지네요. 요즘 많이 힘드니? 그러면 한번 내려와. 내가 너 좋아하는 반찬 많이 해줄게. 지금은 너무 바빠서 안 되고 다음에 시간 나면 한번 찾아뵐게요. 첫째 아들의 전화를 받은 김 씨의 아내는 몇 년째 처가집 비위를 맞추며 결혼 생활을 하는 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아들은 통 집에 내려오지 않았죠. 김 씨의 아내는 아들에게 몇 번 더 내려오라고 했지만 아들은 끝끝내 말을 듣지 않았고 김 씨 아내는 결국 자신이 올라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김 씨에게 첫째 아들 이야기를 하고 김 씨 부부는 첫째 아들에게 줄 반찬들과 김치를 잔뜩 싸들고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김에 그동안 며느리가 싫어해서 가보지 못했던 아들의 집도 한번 보고 오자고 생각했죠. 김 씨 부부는 서울로 올라가면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무슨 일인지 첫째가 그날따라 전화를 받지 않았고 아들의 주소를 몰랐던 김 씨 부부는 전에 아들이 일하고 있다는 건물이 생각나 아들네 직장으로 찾아가기로 합니다. 새벽부터 움직인 김 씨 부부는 점심쯤이 되어서 아들이 일하는 곳에 도착했고 사무실 앞에서 무작정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차가운 계단에 앉아서 기다리길 30분.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아들을 만날 수 있었죠. 아버지,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너희 엄마가 너 힘들다고 너 집밥 먹여야 한다고 해서 올라왔다. 너가 사는 집은 어딘지 모르는데 너가 통 전화를 받지 않아서 우선 네가 말해줬던 건물로 온 거야. 오전에 핸드폰을 사무실에 놓고 외부에서 일을 좀 했어요. 우선 잠시 나가세요. 아들은 김 씨 부부를 근처 커피숍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회사 사람들이나 장인 어른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너가 집도 안 알려주고 전화도 받지 않으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회사로 찾아온 거 아니니? 그리고 오늘 서울까지 올라왔으니 너희 집이 어딘지 한번 보고 가야겠다. 우리가 너희한테 해코지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게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와이프가 집에 다른 사람 오는 걸 너무 싫어한다고요. 반찬 져주시고 내려가세요. 저는 들어가서 다시 일해야 하니 시간을 더 내지는 못해요. 많이 힘들다고 하더니 이젠 괜찮아진 거야? 우리는 너만 괜찮으면 됐어. 여보, 우리가 갑자기 올라와서 애가 많이 놀란 것 같아요. 반찬만 전해주고 우린 내려갑시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내려가는 게 말이 되니? 아버지 오늘은 그냥 내려가세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김 씨는 아내와 아들의 말에 화가 많이 났지만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며느리도 보고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려고 했는데 아들이 며느리와 사돈댁 이야기만 나오면 질색을 하며 아무것도 알려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씨는 어쩔 수 없었죠. 돌아가던 김 씨 부부는 아들에게 주려고 김 씨의 아내가 직접 든 목도리를 차에 놓고 온 것이 생각나 얼른 차에 가서 목도리를 가지고 아들네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건물 근처 흡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며 며느리와 통화를 하고 있었죠. 저기 아버지랑 어머니가 서울까지 올라오셨는데 집 구경만 잠깐 시켜드리면 안 될까? 오빠 나 집에 다른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 질색이야. 그리고 오빠가 결혼할 때 약속했잖아. 결혼 생활하는 내내 오빠네 부모님이랑 만날 일 없게 하겠다고. 그래서 나 오빠랑 결혼한 거야. 알지. 그래서 내가 너 전화번호랑 집 주소 아무것도 부모님께 알려드리지 않았잖아. 오늘 어머니가 반찬을 이것저것 가져다 주셨는데 이번엔 버리지 말고 같이 먹자. 어머니 음식 솜씨 정말 좋다니까. 오빠 나는 한국 음식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그 음식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믿고 먹겠어? 이번에도 반찬들 집에 가져오면 다 버릴 거니까 음식은 알아서 처리해. 알겠어. 이 음식은 사무실 사람들 나눠주던지 할게. 전화 통화를 듣던 김 씨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동안 가져가서 먹으라고 싸준 음식을 전부 버렸니? 그리고 우리와 며느리가 평생 만나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아버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태어나길 흙수저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 금수저 안에 얻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죠. 저도 중간에서 많이 힘들었다고요.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놈아. 우리는 너한테 최선을 다했다. 대학교에 해외 유학까지 보내주고 3년을 뒷바라지 해줬으면 됐지.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냐? 결혼할 때 돈 없다고 해서 우리 노후자금 깨서 너 준 거야, 이놈아. 아니, 제가 사업만 이어받으면 그깟 돈 몇 배로 해드릴 수 있어요. 그때까지만 참으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에요? 너는 반찬을 버린 게 아니라 너희 엄마의 정성을 버린 거야. 며느리를 만나지도 못하는 시부모가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 너는 사돈댁이 가진 돈에 미쳐서 부모를 무시한 거야. 부모님이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유세를 부리세요? 제가 부모님을 무시했다고요? 그럼 저는 이제 부모님 없다고 생각하고 살면 되겠네요. 그동안 저도 중간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오히려 잘 됐어요. 이런 호랑말코 같은 놈. 그래, 나도 아들 죽었다고 생각할 테니 우리 인연을 끊자. 김 씨와 아들이 말다툼을 하는 동안 김 씨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결국 부자의 인연을 끊자는 이야기까지 나오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죠. 그렇게 크게 싸운 후 아들은 자리를 떴고 김 씨와 아내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씨는 첫째 아들을 생각만 해도 화가 났고 자식을 잘못 키운 자신이 미워지기도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죠. 그렇게 김 씨 부부와 첫째 아들의 인연은 끊겼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첫째 아들이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며느리와 같이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결혼식 이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며느리까지 같이 내려온다고 하니 김 씨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내려오겠다는 아들을 거절하지 못했죠. 하지만 아들이 내려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김 씨는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희가 안 좋게 헤어져서 항상 마음 한편이 답답했는데 이렇게 얼굴 뵈니까 좋네요.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너무 늦게 찾아뵈서 죄송해요. 갑자기 너희가 무슨 일로 이 먼 곳까지 내려왔니? 아니, 우리 무슨 일이 있어야 얼굴 보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냥 같이 밥 한 끼 하려고 왔어요. 김 씨 부부와 아들 내외는 어색한 식사를 마치고 같이 차 한잔을 했습니다. 아들은 김 씨의 비위를 맞추려 노력했지만 김 씨 부부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아들은 며느리의 눈치를 보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장인 어른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정말 대박이에요. 수익률이 적어도 3배, 많으면 10배도 가능해요. 그동안 부모님한테 받기만 했는데 이번에 그동안 길러준 은혜를 갚을게요. 아버지 연금 있잖아요. 그거 일시불로 받아서 투자하시면 노후에 정말 호화롭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투자를 하라는 말이냐? 네, 아버지. 공무원 퇴직연금도 있으시고 아파트도 한 채 갖고 계시잖아요. 아파트를 팔거나 담보로 대출 받아서 전부 투자하세요. 최소 3배는 보장하는 투자처예요. 많이 투자할수록 많이 벌 수 있다니까요. 이거 가족이니까 알려드리는 거지 정말 다른 사람들은 투자하고 싶어도 못해요. 나는 정말 너에게 실망했다. 퇴직연금은 나와 너희 엄마가 죽을 때까지 살기 위한 최후의 보루야. 그 돈을 어떻게 투자하라고 할 수 있니? 내가 사돈댁이 사기죄로 감옥에 간 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 내가 모르고 투자한다고 했으면 그 돈 가져가서 우리를 거지로 만들 생각인 거야? 그 돈 없으면 우리가 노후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아니에요. 장인 어른은 잠시 오해가 있어서 그러신 거지 금방 나오실 거예요. 나가라. 나는 이제 아들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다. 내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길렀구나. 김 씨는 어떻게 사돈댁이 망했다는 걸 알았을까요? 사실 김 씨는 사돈댁이 망한 걸 며칠 전까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막내가 급하게 김 씨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형수님네 아버지가 사기꾼이었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돈을 펑펑 쓰더니 그 돈이 다 투자자들한테 사기친 돈이었어요. 얼마 전에 잡혀 들어갔고 뉴스에까지 나왔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기꾼이라니 너는 어떻게 안 거야? 뉴스를 보는데 전에 형이 했던 이야기랑 비슷한 내용이 많아서 찾아보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형수님네 집에 빨간 딱지 붙고 아마 살고 있는 집도 다 경매 처분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형수님 댁 망하고 사돈 어른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형이 일하던 건물도 투자자 건물을 자신의 것처럼 말하고 다녔나 봐요. 형이 일할 수 있던 것도 사돈 어른이 부탁해서 일하게 된 거지 사돈댁이 건물주라서 일하게 된 게 아니었어요. 막내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김 씨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마지막으로 형이 찾아와서 돈 이야기를 하면 절대 돈을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갔죠. 김 씨는 그래도 자신의 아들인데 자기에게 사기를 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첫째 아들은 김 씨 부부의 노후 자금을 달라고 망설임 없이 이야기했고 그 모습을 본 김 씨는 더 이상 첫째 아들과 인연을 맺고 싶지 않았죠. 아들은 끊임없이 김 씨 부부에게 연락을 했지만 김 씨 부부는 첫째 아들을 차단하고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며느리네 집안은 망했고 첫째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하고 혼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김 씨 부부에게 첫째 아들에게 줄 사랑은 남아있지 않았죠.
김 씨는 첫째 아들이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인생이 꼬였다며 자신들을 비난할 때 미안해하며 지원을 해주지 않고 아들이 혼자서 자립할 수 있게 했더라면 아들과의 사이가 어떻게 변했을지 생각하며 종종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